오늘 오전 충북 괴산군에서 올 들어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오전에 일어난 규모 3.5의 여진과 4.1의 본진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자세한 지진 상황을 김동혁 기산 전문 기자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앞서 저희가 좀 리포트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오늘 오전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모 4.1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오늘 오전 8시 27분 49초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충북 괴산군 북동쪽으로 11km 지역이고요. 발생 깊이는 12km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깊이가 보통 8에서 한 10km 안팎 정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정도의 깊이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규모 4.1 전에 이제 여진이 3차례 정도 있었는데 네. 오전 8시 8분에 규모 1.6과 규모 1.3, 그래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 미소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요. 이후에 20여 분 뒤에 바로 이제 본진 16초 전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8시 27분 33초에 규모 3.5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발생하게 됐고 이후 바로 이제 16초 뒤에 바로 본진인 규모 4.1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기상청에서는 이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5초 뒤에 바로 이제 관측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 지진이 발생한 뒤 28초 뒤에 긴급 재난 문자를 일반 국민들에게 송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결국 4.1 규모의 지진이 가장 크게 보면은 그렇게 발생한 건데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라고 꼽는다면 경주 지진을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16년에 이제 규모 5.8의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네. 것이 이제 역대 가장 강하고 두 번째가 이제 경북 포항, 그래서 바로 다음 해에 벌어졌던 규모 5.4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지진이 규모 4.1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규모가 1 정도 차이가 났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 그냥 흔들림의 정도라고 표현을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규모 1 차이가 한 32배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에너지로 네. 봤을 때. 그래서 단순히 이제 경주라든지 포항, 이 규모 5가 넘는 지진과 오늘의 지진을 비교하면 방출된 에너지, 흔들림의 정도로만 본다면 한 50배 정도 그때보다는 어떤 흔들림의 정도, 강도가 이제 적다, 규모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까 말까 정도의 네. 지진이기 때문에 특히 내륙에서 그래서 규모 4.1의 지진은 어쨌든 최근에 발생했던 지진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난 2015년에 전북 익산에서 이제 규모 3.5와 3.9가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최근 2016년에도 역시 충남 금산 인근에서 규모 3.1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보다 오늘 오전에 발생한 지진이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강한 이 강도의 흔들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규모 한 3.9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피해를 입지 않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규모 4에서 4.9 사이라면 방 안의 물건이 흔들리는 정도 그리고 일부 이제 좀 약한 그런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또는 담벼락이 무너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지진 이후 흔들렸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기도 했는데 그 이전과 비교를 해서 이번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처음에는 4.3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었는데 4.1로 수정이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진 발생이 8시 27분 49초에 발생을 하게 됐고 기상청에서는 발생 5초 후에 이제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우리가 이제 과거 경주나 포항 지진 같은 경우를 떠올려 보면 네. 이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이후에 분석 작업을 거친 뒤에 정확한 규모와 어떤 진앙지를 파악한 이후에 국민들에게 송출했습니다. 근데 이 보통 지진이 발생하면 1, 2분 정도 큰 흔들림 이후에는 사실 거의 여진이기 때문에 네. 가장 강한 흔들림은 지진 발생 이후 1분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이 관측 후에 분석을 하고 내놓는 데는 시간이 수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이미 흔들림 이후에 이제
속보를 이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 관측 후에 바로 이 분석을 거치지 않은 관측값을 일단 국민들에게 먼저 송출을 하고 이후에 수분 안에 정밀 분석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규모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초 관측은 이제 발생 5초 후에 했고 이후에 발생 28초 만에 긴급 재난 문자 규모 4.3이라는 재난 문자를 이제 발송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 다시 정밀 분석을 거쳐서 바로 규모 4.1로 규모를 이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밀 분석까지 마친 결과 이번 지진은 규모 4.1의 지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계기 진도가 충북에서 최대 5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게 계기 진도가 지진계 관측값이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사실 쉽게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원래 규모 4.1과 비교했을 때 계기 진도는 5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도 뭔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 규모와 진도는 우리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규모, 리히터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어떤 지진의 어떤 수치적인 강도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규모 5, 규모 6 또는 규모 4 이거 가지고는 여러 지역에 이제 계시는 그런 시민분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를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진은 땅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땅 속의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하게 되면 네. 규모가 3만 되더라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그렇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오늘처럼 규모 4.1인데 지금 지진이 발생한 깊이가 12km 정도거든요. 이렇게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흔들림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지표면에서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와 비교해서 우리가 일반 시민분들이 어떤 지표면에서 느끼는 정도를 따로 또 이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네. 이제 규모와 비교해서 진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규모로는 말씀드린 대로 4.1이고 이 진앙지 그러니까 충북 괴산군 또는 이제 충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몸소 느끼는 그런 흔들림의 정도는 진도 5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진도 5 정도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는 정도. 그래서 지금 뭐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영상 CCTV를 보면 이 마트에서 어떤 병들이 떨어져 깨지는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도 5 정도면 또는 이제 불안정한 물체들이 넘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도 4, 그래서 인근인 경북 지역에서 진도 4가 관측이 됐는데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과 경기, 대전, 그래서 충북 지역과 다소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네. 이 지역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이 됐는데요. 진도 3은 저층보다는 고층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일부 이제 흔들리는 정도가 진도 3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흔들림의 강도가 더 강하고 이제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진앙지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그 근처에서 진도가 수치가 더 높고 그 근처로 가면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도의 수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충북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니까 규모가 최대 5로 계기 진도가 측정이 된 것이란 말씀이신데 사실 충북에서는 당연히 흔들렸다는 신고가 모든 지역에서 좀 나왔고 이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전국적으로도 좀 피해가 접수가 됐더라고요. 예, 뭐 말씀해드린 대로 이 충북 지역, 그러니까 진앙지에서는 이제 진도 5가 흔들림이 관측이 됐는데 그밖에 지금 진도의 어떤 표현을 보면 충남이라든지 또는 일부 경북 지역들, 그리고 강원의 남부 지역에서도 진도로 봤을 때 4 정도가 관측이 됐고요. 네. 그밖에 경기 남부 지역들, 강원의 북부 지역들, 그리고 일부 전북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도 진도 3 정도가 관측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도 3 정도면 일부 시민들이 관측할 정도니까 느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 경기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 전남이나 경남 지역까지 그래서 전국 대부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진을 느낀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서울에서도 이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그런 시민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주말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만 주말 오전에 특히 이제 강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흔들림을 느꼈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까지 142건의 이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특히 이제 진앙지였던 충북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근 그 진도 3 정도가 관측이 됐던 경기가 42건, 그다음에 강원이 21건, 경북 10건, 그리고 멀리 떨어진 경남 지역에서도 1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방청에서는 현재까지 출동이라든지 피해 상황은 없다고 설명은 됐는데 다만 이제 진앙지죠. 이 괴산군의 연풍면 주진리에서 낙석, 그러니까 산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고정되지 않던 그런 돌멩이 또는 이 바위들이 이제 땅으로 떨어져서 이 낙석 신고가 있기는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늘 오전 8시 30분을 기해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추가 피해가 없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본진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여진이 있었고요. 본진 이후에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많은 상황입니까? 지금 이 기상청에서 밝히기로는 오후 1시 기준으로 해서 네. 여진이 지금 13차례 네. 관측이 됐다고 밝혔고요. 최대 규모는 2.9다. 그래서 우리가 본진 4.1이었고 본진 발생 직전에 발생했던 강한 이 여진도 규모 3.5였는데 네. 이후에 이제 여진은 최대 규모가 규모 2.9니까 조금씩 이제 여진의 규모는 작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경주라든지 포항에서 발생한 굉장히 강한 역대급의 지진들이 있고 나서 뭐 1년, 2년 동안 여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경북 경주에서의 지진은 규모 5.8 이후에 불과 일주일 만에 굉장히 또 한 번 강한 지진, 그래서 규모 4.6이 관측되기도 했었고요. 네. 포항 지진도 2017년 11월에 규모 5.4가 발생했는데 이제 한 석 달, 넉 달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규모 4.6의 지진이 몇 달 만에 다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때보다는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만 규모 4.1의 지진이 내륙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도 규모 2에서 3 정도에 해당하는 여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여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 여진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진 발생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사실 4.1 규모라는 게 좀 상당한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게 발생한 원인 이번에 좀 정확하게 나왔나요? 우리가 지금 경주라든지 포항에서 발생한 어떤 지진 같은 경우가 네. 그 인근에 이제 양산단층이라고 해서 영남 지역에 굉장히 큰 활성단층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반에는 이 양산단층에서 이번 그 경주라든지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했었고 네. 수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관측을 통해서 양산단층의 지류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단층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오전에 발생한 지진이 실제적으로 어느 단층대에서 발생했는지는 사실 관측이 이제 필요하고 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충북 지역을 본다면 옥천 단층대가 인근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양산 단층처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충청 지역을 가로질러서 광주까지 가는 우리나라를 이 남서쪽으로 굉장히 400km를 가로지르는 큰 규모의 활성단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옥천단층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옥천단층대 또는 옥천단층대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단층대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 앞으로 주변에 이제 관측계를 설치해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 어느 단층대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는지를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충북의 속리산에서 1978년에 규모 5.2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변에 어떤 굉장히 큰 규모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 충북 지역에서도 충분히 과거에 5.2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4.1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지진이나 흔들림이 느껴졌을 때도 주말에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짚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흔들림이 있고 나면 주변에서 많은 물건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석이라든지 쿠션 이런 것들 또 가방을 이용해서 머리를 일단 감싼 다음에 네. 흔들림으로부터 또는 이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탁자나 어떤 식탁, 책상 밑으로 재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1, 2분 정도 굉장히 강한 이 지진들 그리고 여진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살피신 다음에 여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기를 내리고 그리고 가스를 잠근 다음에 내가 바로 이제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두고 이후에 지진이 또 흔들림이 좀 감지가 된다 싶으면 다시 또 대피를 했다가 흔들림이 완전히 멈췄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빠르게 이제 밖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네. 나가실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아래로 내려가시고 이후에 물건들 떨어질 물건들이 없는 어떤 운동장, 학교의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의 공터 같이 이런 넓은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전 중이라면 당연히 이제 차량을 정차해야 되는데 네.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를 해주시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차 키는 그대로 두거나 또는 시동을 켠 상태로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이나 공터 쪽으로 대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규모가 큰 백화점이라든지 건물이 큰 규모에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안내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서 어떤 대피를 신속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겠네요.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